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일자리는 더 줄어들 겁니다. 우선 자영업자들은 사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로봇을 도입해서 인건비를 줄이겠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년 최저시급이 이제 결정이 됐죠. 내년 최저시급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시급 만원이 도입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2025년 최저시급은 만 30원. 네, 만 30원이 되는 겁니다. 사실 올해부터 사실상 만원이라 보는 게 맞죠. 왜냐 9,860원이니까 뭐 거의 만원 돈이니까. 이 만원 시급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시급 오르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확실히 적습니다. 네. 이 시급 오르면 걱정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뭐 사업자나 고용주들이 걱정했다면 지금은 다 걱정해요. 월급쟁이도 걱정합니다. 왜냐 시급이 올라가면서 본인들한테 타격이 온다는 거 알기 때문에 많이 걱정해요. 거기다 경기도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는 시급이 낮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절대 낮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주휴수당 포함하면 지금 최저시급이 12,000원입니다. 12,000원. 그러면 우리 가장 가까운 옆나라하고 비교해 봅시다. 옆나라. 여러분 일본은요. 현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치면 시도마다 시급이 다릅니다. 일본은 공무원 급여도 현마다 다릅니다. 현마다. 일본이 시도지역 현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은 어떠냐 하면 제가 찾아봤는데 일본은 도쿄가 가장 비쌉니다. 도쿄가 최저시급이 1,100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9,900원 정도. 가장 싼 곳은 이제 후쿠오카. 후쿠오카가 이제 현지 기준으로 시간당 급여가 894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8,000원 정도 됩니다. 8,000원. 그러니까 일본은 가장 비싼 곳 시급이 9,900원. 가장 싼 곳의 시급이 8,000원이에요. 우리나라랑 차이 많이 나죠, 여러분. 평균을 때리면 전체 평균으로 하면 한 9,000원 정도? 9,000원 조금 많네. 한 8,90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하고도 한 1,000원 차이 나는 거야. 실질적으로. 거기다 주유수당 포함하면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죠. 왜냐면 일본은 주유수당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 주유수당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 주유수당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고용주들이 이제 인건 부담이 더 심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직종별로 시급을 차등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상대적으로 이제 근무 강도가 약한 편의점은 좀 시급을 좀 낮춰야 되고, 일자리별로 좀 다르게 시급을 책정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현재까지는 좀 확실하게 논의되는 게 없죠. 지금은 그렇잖아. 어떤 일이든 간에 최저시급 무조건 줘야 되는 걸로 9,860 무조건 줘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최저임금 인상되면서 가장 타격받는 것은 뭐냐면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 제 방송에도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제가 한 번씩 물어봐요. 그 자영업 하시는 분한테 내년에 시급 오를 때도 10,000원 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알바를 줄이겠대요. 줄이거나 뭐 장사 적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줄일 알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 시급이 오른다는 게 단순히 인건비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인건비가 오르는 게 맞지. 근데 인건비가 오르면 다 오릅니다. 다 올라요. 그럼 어떻게 오르냐. 자, 인건비가 오르면 당연히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인건비나 부담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음식값을 올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음식값 지금도 비싸죠? 그럼 내년 되면 더 올라가는 거죠. 사실상 더 올라가는 거. 거기다가 배달 요금 같은 것도 오르겠죠. 여러분 오르겠죠? 배달 요금은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음식값도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어요. 한번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내려간 적 있습니까? 아니 7,000원 짜장면이 6,500원 내려간 적 있어요? 없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7,000원짜리 짜장면이 내년에 7,500원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25,000원 치킨이 내년 26,000원 되는 거죠. 배달비도 올해 3,000원 받던 게 내년에 뭐 3,300원, 3,400원 되겠죠. 그럼 우리한테 부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우리 월급은 크게 안 오르는데 우리가 음식 사 먹을 때 비용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음식값 비싸다고 부담 느끼는 사람들 많은데 그럼 더 비싸지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시켜 먹을까요? 시켜 먹지 않을까요? 시켜 먹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시켜 먹는 사람 시켜 먹습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근데 요즘에 음식 배달비에 대해서 부담 느끼는 분들 많아졌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테이크아웃으로 이제 물건을 받아간다거나 아니면 그 다른 음식으로 대체한다거나 그런 분들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킨 같은 경우에 워낙 비싸니까 프랜차이즈 치킨 비싸잖아. 맛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사 먹기엔 좀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배달비까지 거의 3만원 돈이니까. 그래서 뭐 배달요금 아끼려고 테이크아웃으로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마트 치킨을 대체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에어프라이 치킨을 대체한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대체품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즈 같은 경우에 좀 예전보다는 아마 배달량이 좀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치킨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치킨을 먹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치킨을 취급하는 업체 중에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못 버티겠죠. 네, 못 버팁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알바 자리가 금방 감소합니다. 알바 자리나 배달 코스 감소해요. 요즘에 알바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알바가 잘 안 구해진다는 얘기 많이 들려요. 설령 알바를 구해도 근무 시간이 짧습니다. 왜냐, 이제 시급에 대한 어떤 부담을 느낀 고용주들이 그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한 요량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 14시간 이내로 사람 뽑습니다. 현행법상 그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그러니까 한 주 최대 근로시간이 15시간 넘어가 버리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줘야 됩니다. 주휴수당을 줘야 돼요. 근데 이 주휴수당이 소상공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입니다. 굉장히 부담이에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시급 있죠? 시급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주 15시간 근무하고 9,860원 받아요. 그럼 주휴수당이 얼마 나오냐면 3만원 돈 나옵니다. 3만원. 15시간 정도만 일해도 고용주는 알바생한테 그 3만원, 거의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29,580원을 줘야 돼요. 근데 이 돈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 뭐 식당이나 편의점 같은 데 가보면 카페 같은 데 마찬가지고 알바생 쓰긴 쓰는데 피크타임만 씁니다. 정말 바쁠 때만 써요. 알바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받으려면 근무 시간에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근무 시간을 짧게 채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바를 해도 돈이 안 돼, 이게. 아니면 알바를 여러 개 구해야 됩니다. 옛날 같으면 한 군데만 구하면 되는데 한 군데에서 길게 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알바를 3개, 4개씩 구해야 돼. 한 개 가지고 돈이 안 돼, 이게. 그래서 요즘에 알바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특히 편의점 알바는 정말 구하기 힘들었어요. 진짜로. 주간 알바는 살이 나면 전쟁이에요, 전쟁. 막 50명씩 지원합니다. 보통 주간 알바는 여자분들이 많이 지원하시거든요. 보통 편의점은 주간 여자, 야간 남자 이렇게 쓰는데 평일에는 요즘에 주간 알바 안 구합니다. 왜냐면 평일에는 점주인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주말만 구하는데 그 주말 자리가 잘 안 나고 난다고 했을 경우 지원자가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 돼봐야 알겠지만 내년에는 아마 알바 자리가 지금보다 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모르면 일자리 줄어든다는 거 모르는 사람들 은근히 많습니다. 뭐 최저임금 올라야 된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 말이 무조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문제는 그런 거야. 본인들이 돈이 많으면 뭐 최저임금 오르고 말고 신경 안 쓰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최저임금과 연관된 일을 하고 있냐 하고 있지 않느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나에게 본인들이 뭐 정규직 일자리 다니고 있다, 뭐 공모해 이러면 사실 오르고 말건 신경 안 씁니다. 오히려 올라야 된다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최저임금과 많이 연관된 일을 합니다. 시급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절반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일단 제조업 근로자는 대부분 시급이에요. 거기다 뭐 경비나 청소, 알바, 서비스 이런 분들도 다 시급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여부에 따라서 일자리 운명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올라가면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비 같은 것도 7명 근무해야 될 거를 6명 써버려요. 이게 근무인을 줄인단 말이죠. 아파트 환경미화도 보면 직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6명이 할 거를 5명 줄입니다. 왜냐, 최저임금 오르면 용역비 많이 청구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올라가면 과연 아파트 쪽에서 계약을 할 거냐 말이죠. 계약을 안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직원 수 줄이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이제 일자리가 확실하게 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면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일자리는 정말 많습니다. 근로자는 많아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 여부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단순히 알바생뿐만 아니라 많은 직종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 되면 최저임금 관련된 일자리는 줄 겁니다. 예, 줄 거예요. 줄게 되면 누가 데미지 있는지, 누가 손해 보는지, 누가 일자리 구하기 힘들었는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